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중증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병상 확보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충원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평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마치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이른바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광주 시민들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청년 문화복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일주일 넘게 하루에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증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은 이달까지 준중증 병상 34곳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의료진들은 병상과 함께 이를 관리할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8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현재까지 6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11월 923명을 넘어설 걸로 보이고 전남은 한평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와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전국적 상황에 따라 광주 전남에도 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증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대 조선대병원에 마련된 29개 병상 중 잔여 병상은 3곳에 불과하고 화순 전남대병원에 있는 12개 병상 중에는 7곳이 남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타 지역 확진자들이 대부분 광주 병상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달까지 전남대 조선대병원에 준중증 병상 28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화순 전대병원에 9개가 마련됩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이렇게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서 한편 의료진들은 병상 확보 계획만 있고 이를 관리할 의료 인력은 확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진들은 정부가 간호 인력의 준비는 고민하지 않고 중증 병상 확보 행정 명령만 내렸다며 인력 충원과 교육 없이는 코로나를 포함해 일반 환자 치료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 지적합니다. 그 병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갈 의료진, 간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대비가 없었습니다. 전국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훌쩍 넘은 상황. 병상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한계를 호소하는 의료 인력 충원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평의 어린이집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확진된 성인들은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파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나머지 확진자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서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만에 20명 이상이 확진된 한평군.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성인 확진자들은 대부분 30, 40대로 백신 접종을 마친 이른바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여부도 검사 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들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그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발생한 만큼 면밀한 역학조사와 함께 돌파 감염된 한평 지역 성인 확진자들이 2차 접종을 마친 시기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은 접종 시기와 관계없이 2차 접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이 낮은 상태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노출될 경우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3차 접종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돌파 감염이 대부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신 3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또 면역력도 10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한평 지역에서만 300명이 넘는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추가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진단검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추위 때문에 종일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이었죠.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기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2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평년 기온을 무려 7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낮 동안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날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당분간 날이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뚜렷한 눈비 소식 없지만 내일부터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대기 순환은 여전히 원활한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했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모두 내년 1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상정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해당 안건은 반대하는 시의원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한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광주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으로 약 147만 명이 1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7일부터 2월 말까지이고 5월 말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 8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세대주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되고 나머지 광주 시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으로 광주시는 1,322억 원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는 147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17년 19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이제 180만 명 유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의 86%는 18세부터 39세 사이 청년층. 지역 경제 축인 도내 청년 인구는 40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이들 청년 인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문화비 지원을 도입했습니다. 내년부터 21세부터 28세까지 도내 청년들에게 해마다 2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뒤에는 19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과 문화,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카드를 쓰고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도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유출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을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이 밖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 원 지급, 본인 적립금만큼 지자체가 적립금을 얹어주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시범사업 등 100여 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이 청년 유출이란 시대적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을 50% 가까이 늘려 청소년 정책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이 올해보다 97억 원가량 늘어난 300억여 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정책 예산은 고위험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리용품 무상 지원 사업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도 감지 신고가 이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9분쯤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영암 아파트와 주택 등이 2초에서 3초가량 흔들리는 등 광주 전남 소방본부에 50여 건의 지진동 감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났습니다.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이 재판 심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13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와 유관기관의 현장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도지사는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노동단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탱크 설비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여수산단 2일 산업공장 내부입니다. 불길이 꺼지자 까맣게 타버린 처참한 잔해가 드러났습니다. 강판으로 만든 저장 탱크는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유해 석유 화학 물질을 담은 이 탱크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인근 9개 탱크로 번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탱크에는 석유류 액체 화학 물질인 이소파라핀이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접이라든가 할 때는 먼저 신고를 받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센터하고 고용노동부 지청 그리고 산단 그리고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바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숨진 작업자 3명은 모두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단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재해에 대한 책임을 원청과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대부분 하도급의 안전관리자 정도만 집행유예 정도의 형을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일제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이자 30년 넘게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한 고 이금주 회장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이번 추도식에서는 일제의 남편을 빼앗긴 아픔을 딛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17차례나 기각을 당하면서도 굽힘없이 인권 회복 운동을 한 고인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광주 전남을 포함해 일본에서도 이 회장 서거와 관련해 추도사 등을 통한 애도의 뜻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과 5월 단체 등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며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대구 경북을 의식한 전두환 찬양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용석 광주시장과 일부 5월 단체, 민주당 광주시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며 광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설립을 건의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설립 논리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이 대선 공약 과제에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들이 자치 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국단위 설치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 기능이 유사한데도 광역시 자치구의 설치를 제한한 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특별시냐 광역시냐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 실국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자치권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재활을 전담할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 광주 광산구에서 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식을 갖고 호남 지역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의료진과 직원 80여 명과 114개 병상을 갖춘 재활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합니다. 무안 일로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2만 9천 마리의 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농장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반경 10km 이내 56곳의 닭, 오리 농장도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 등 방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선 영암과 강진 등 농장 5곳에서 AI가 발생했고 순천과 해남 등지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사에 쓰이는 전남 지역의 하천수와 지하수 모두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하천수 37지점과 지하수 20지점에서 농업용수 시료를 채취해 수소 이온 농도와 총인,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밑돌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노안면 유곡 사리 주민들이 10만 원, 도산 1, 2 주민들이 12만 원, 학산 1, 2 주민들이 11만 원, 용산 사리 주민들이 7만 6천 원, 장동 1, 2 주민들이 12만 원, 안산 1, 2 주민들이 10만 원, 도산 1, 2 주민들이 22만 6천 원, 구정 1, 2 주민들이 12만 원, 사리 주민들이 10만 원, 영평 1, 2 주민들이 10만 4천 원, 금안 1, 2 주민들이 16만 8천 원, 금동 1, 2 주민들이 10만 원, 용산 1, 2 주민들이 12만 1,600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그림 있는 방앗간 주노덕 씨가 10만 원, 정태원 씨가 10만 원, 무동마을 고재흥 씨가 4만 3,930원, 화암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이장단에서 20만 원, 생오지마을 최종찬 이장이 10만 원, 생오지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위 때문에 종일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이죠. 오늘은 그나마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는데요. 기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낮 동안 특히 포근하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낮 동안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날이 흐립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순환은 여전히 원활한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장성 0도 안팎, 나주에서는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포 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도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금요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종일 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토요일이면 기온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